오늘도 대변 차트와 61선 차트를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STN입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약세를 겪어왔던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적 개선과도 관련이 있지만 실상 그 배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견제성 발언이 미국에서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2차 전지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미약해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 분야에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한 상태로 저가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태양광 패널을 시장에 대량 공급하는 바람에 미국 기업이 경쟁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만큼 전기차, 태양광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나라는 없다. 이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중국을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 금지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향한 지속적인 견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패권 경쟁을 넘어 배후에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흑암의 세력, 즉 금융 카르텔은 이제 단물을 다 빨아먹은 미국에서 빠져나와 자신들의 센터를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이는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근본 이제도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연관된 복잡단안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제가 언제 나를 잡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신재생에너지 섹터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이미 고도의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3월 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가 준공되면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중요 섹터가 조선과 신재생에너지 섹터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끝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을 같이 뚫어주고 있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진 것이 아쉽지만 대세 변곡점이 맞습니다. 조정을 보이겠지만 이 종목도 이제 최초 상승을 시작한 것입니다. 밑에 대량 거래량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거래량 볼밴도 바닥에 붙었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힘의 응축이 끝나고 발산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매집봉들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점 매집을 끝내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시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 앞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장대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이라 할 수 있는 저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과 가격 캔들의 상관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거래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봉 두 개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때 세력이 손을 놓아버리자 빠져나갈 개미들이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 거래량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 캔들에서 고점에서 쭉 밀린 것이 보입니다. 매도세의 저항이 심해 다시 주포가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역시 팔고 나갈 사람들이 많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다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다음날 거래량이 팍 줄면서 가격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여기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날 가격이 많이 상승합니다. 앞에서 상당 부분 매물이 소화되었기에 비교적 가볍게 주가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틀간 거래량이 팍 줄어버립니다. 주포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팍 줄어버릴 때, 즉 주포가 핸들링을 하지 않고 개미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가 잘 살펴야 합니다. 개미들끼리 소소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주포는 판단합니다. 개미들끼리의 거래를 보면서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갭으로 뛰어 주가를 펌핑시킨 것입니다. 새로 유입되는 개미들이 따라붙은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타점을 잡는다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최저 거래량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으로 타점을 잡으면 늦습니다. 예측샷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거래량이 팍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또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기준이 됩니다. 이 차트에서는 앞에서 거래량이 줄 때의 가격 하락폭보다 이 지점에서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주가의 흐름을 추적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최대한 줄은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반등의 신호가 됩니다. 이 최저 거래량 기법이 저는 눌림목 매매의 꽃이라 생각합니다. 예측샷으로 들어가 침착하게 기다리면 저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종목입니다. 동박 관련주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북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기업으로부터 인공지능 AI 가속기용 동박에 대해 추가 공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AI 가속기는 AI 학습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로 AI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앞다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도체 기기입니다. 저는 이미 최초 상승 지점부터 이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121선을 뚫었으나 241선까지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121선이 상승하면서 캔들들이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241선을 뚫는 지점이 대세 전환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한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매도 물량을 소화한 것입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버렸습니다.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이 주식은 날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조정을 보일지 계속 치고 갈지는 모르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시드의 일부를 지금 투자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는 다음 상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 끝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잉어 캔들입니다. 하지만 61선의 하락 각도가 급격한 것이 보입니다. 여지없이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본 차트보다 조정이 심하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이제 거래량과 캔들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포가 크게 핸들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래량 캔들에서 중간중간 양봉이 보입니다. 주포가 살짝 매물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트를 앞부분만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최저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은 주포가 손을 놓고 있을 때 개미들의 거래가 최소로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주포가 인위적으로 살짝 매물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간을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포가 간을 본 이유는 다음날 주가를 펌핑시킬 때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계산해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의 의미입니다.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면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줄면서 매도 의사가 있는 개미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주포가 주가를 급등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한 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차트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충분히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것도 한번 맛들이면 다른 거 못합니다. 아마 요런 자리만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초가 매매를 위해 전날 세팅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양그린파워입니다. 금양그린파워는 1993년 세워진 중견기업으로 30년간 전기공사 사업으로 역량을 쌓아왔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분야 사업 개발뿐만 아니라 설계 조달 시공 EPC, 운영관리 O&M까지 폭넓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플랜트, 발전소 건설이 54%, 신재생에너지 22%, 경상정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섹터도 올해 꾸준히 주식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탄소 배출 환경 기준이 더 엄격해지면서 이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여하튼 AI 반도체 시장의 확대와 관련해서 전력 관련 기업들도 싹 다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입성한 지 1년이 된 기업입니다. 상장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121선과 241선을 모두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의 이격도가 크고 두 선 모두 하락 추세입니다. 앞서 본 차트와 마찬가지로 121선이 더 치고 올라오고 241선과 이격이 좁아지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틀간에 나누어서 상승을 했지만 두 개를 합쳐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준봉이 됩니다. 이후 조정을 보이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상을 해야 합니다.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팔 의사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말이지요. 그럼 차트 앞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거래량 차트를 키워 최저 거래량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최저 거래량이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때 발생한 가격 캔들에서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미세하지만 이 도지 캔들이 전날보다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여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때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다음날 여지없이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 이후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지만 주가는 많이 치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딱 보니 매물대 저항에 걸려 있네요. 저 라인이 앞으로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날 거래량이 대폭 줄면서 주가도 빠졌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자 팔고 나갈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다음날은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직 매도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음날도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날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주포가 완전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 캔들을 보면 그리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다시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주포가 물량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물량이 투입되면서 가격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지지라인입니다. 오늘 종가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매도합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합니다. 보시다시피 저 매물대 저항 라인이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투입되어야 저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나왔기에 주포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그중 하나가 저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혹은 살짝 돌파한 후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포가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속절없이 지지라인마저 깨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 매집을 하고 반등할 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혹은 다른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포가 2, 3일 더 간을 보는 것입니다. 권투로 따지면 잽을 두세 번 더 던져보는 것입니다.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 초반에 갭으로 뛰어 급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원칙을 지키며 매매하면 됩니다.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매도, 저항 라인을 깔짝대지 않고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 단주로 연습해보기 딱 좋은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원래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차트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지지라인입니다. 1차 저항 라인입니다. 2차 저항 라인입니다. 내일 아침 이 종목에 진입을 할 것을 준비하고 전날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두는 것입니다.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하늘이 무너져도 매도한다.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한다.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다면 매도한다.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 2차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한다면 역시 미련 없이 매도한다. 혹은 다른 식으로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 1차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기에 이 라인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간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두고 매매에 임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는 중장기 관점에서 파란색 지지라인만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하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내 예상 시나리오가 맞았을 때 그 쾌감은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내 예상 시나리오가 어긋나면 그 또한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공부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 주식시장이 재미있는 놀이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시장의 관찰자로서 재미있는 주식놀이를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근본 시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61선 차트를 검토해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이 하나 보입니다. 차트 끝부분에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또한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살짝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급등이 나온 자리가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차트 끝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부양선 자체가 저항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항라인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공중부양선 자체를 저항라인으로 삼아도 됩니다. 앞선 차트에서 제가 그은 선 중에 1차 저항라인과 공중부양선 저항라인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벨선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지라인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엔벨선을 지지라인으로 삼아도 됩니다. 즉, 엔벨선이 깨질 때 매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뚜렷이 보입니다. 내일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명에너지입니다. 역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대명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 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섹터의 대장주가 하나솔루션과 자회사인 하나큐셀인데 중국의 저가 태양광 패널 제품에 밀려 북미 시장에서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실행이 되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어집니다. 대명에너지도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명에너지는 태양광 사업도 하지만 해상풍력 에너지에 특화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명에너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더불어 10여 개의 풍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에너지 또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물론이고 기술력이 더 발전하여 해외 시장 개척이 본격화되면 실적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뭘 좀 해야 할 일이 생겨 대변 차트는 생략하고 61선 차트만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앞부분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의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것이 눈에 띄입니다. 고점에서 윗꼬리는 매물 소화의 의미보다는 저항 라인에서 밀린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주가는 거의 눌림이 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주포의 상승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쉬어가는 구간에도 눌림이라기보다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봉 3개와 양봉 하나가 있는 구간에 거래량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포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전 고점을 갱신하고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상승 의지가 강력한 차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꼭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